자, 안녕하세요. 이제 10주차 창업학 개론 창업 상담사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그 특강을 통해서 창업 상담사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쪽에서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11주차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창업 상담사 1권, 1권하고 2권 중에 1권을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주, 11주, 12주차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한 걸로 12주차를 대신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3주, 14주, 그러니까 두 개 차수 적어 드릴게요. 안 나오지? 13주하고 14주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2주차, 12주차가 날짜로 따지면 11월 21일 오프라인 수업이었어요. 그걸로 대체를 해줄 거고요. 13주차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 1, 그리고 14주차가 기출문제 풀이 2 해서 한 주차 1시간 반 동안 100문항씩 문제를 풀도록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100문항씩 문제풀이. 그래서 200문항이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이. 그래서 이 200문항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고 똑같이 낸다 그랬죠? 똑같이. 그래서 요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15주차에는 기말고사 및 뭐를 한다고요? 기말고사인데 창업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21일, 28일, 그 다음에 12월 5일, 12일 날이 12월 10일 날이 우리 시험일 것 같아요. 12월 10일 날이. 왜냐하면 12주차가 저렇게 됐고요. 13주차가 11월 28일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12월 아니네요. 11월 30일이 11월 28일이고 12월 5일이 맞아요. 12월 5일이 14주차가 되고 시험은 12월 12일 날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먼저 보는 팀도 있지만 나중에 보는 팀도 있어야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실 거는 제일 중요한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창업 상담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예. 자, 일단 창업 보육 정보라고 표현하고 창업 지원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계속 지금까지 많이 봤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창업 지원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가 어디다? 예, 어디냐면 여기서 K-스타트업이라고 치면 되겠죠? K-스타트업 K-스타트업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예, 나오죠?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 네,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창업진흥원에서 첫 번째 창업 지원 포털이 4개가 가장 큰 포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창업넷 K 스타트업이라는 포털입니다. K 스타트업. 여기에는 수십 가지의 사업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만 소개하는 그런 창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화와 관련된 거 한번 들어볼까요? 사업화에 관련된 거 찾아보기 눌러보면 이런 것들이고요. 사업화. 또 다시 나가서
창업교육 그러면 창업교육을 누르고 찾아보기를 누르면 또 창업교육이 쭉 나오죠. 예비 창업교육, 초기 창업교육, 도약 창업교육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K스타트업은 각 항목별 그리고 또 어떤 별? 창업넷은 각 항목별 그러니까 뭐예요? 사업화, 자금, 교육 또 뭐 있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 그 다음에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인데요. 그 다음에 멘토링, 컨설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비, 초기, 도약으로 나눠서 예비, 초기, 도약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지원 사업을 검색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쵸? 창업넷은. 그러니까 보면 사업화 누르면 사업화 지원 사업이 세 개로 나눠져. 예비 사업화. 이건 뭐예요? 예비 창업자들이 하는 지원 사업들. 또 초기 사업화는 뭐예요? 3년 이내 창업하고 3년 이내의 사업들. 그리고 도약 사업화는 뭐예요? 3년에서 7년. 그래서 그날 그 누구죠? 우리 저 신박사가 와가지고 얘기한 거 중에 창업의 기준을 해가지고 뭐 16가지인가 쫙 해서 뭐 법인이 아니, 개인 사업자가 됐다가 개인 사업자가 뭐 동종의 업종으로 법인으로 바꾸면 그거는 업종 전환이지 창업이 아니다. 이런 창업을 왜 따지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아시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예비 창업자인지 아니면 초기 3년 내 사업자인지 아니면 7년 내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그것도 나눠놔야지. 예비 몇 년? 예비는 창업 전. 초기는 창업에서 3년까지. 도약은 3년에서 7년까지. 예,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 창업자, 예비 창업자는 초기 창업자는 창업부터 몇 년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비즈인포. 예, 비즈인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즈인포는요, 여기서 뭐로 치면 되냐면 그냥 기업마당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나오죠? 네이버에서 기업마당이라고 치면 나와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원 사업들이 수십 가지. 어떻게 보면 제일 여기는 아까 얘기한 창업넷은 중기부 사업들만 보여줘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창업넷 K스타트업은 이거는 주로 중기부 사업만 소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중기부 사업만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 마당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네, 비즈 인포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비즈 인포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K스타트업이랑 다른 게 뭐냐면 전 부처 또는 전체 지자체에서 나오는 창업 지원 정보를 필터링해서 소개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여기는 저런 단계보다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융, 그 다음에 인력, 그 다음에 교육도 있나? 인력, 교육은 없네요. 기술, 그 다음에 수출, 내수는 없어요. 거의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경영 쪽. 그리고 동반성장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 같은 거예요. 그죠? 아니면 SCR. 바늘형된 거. 동반성장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항목별 또는 지역별 보세요. 이제 여기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무거나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기술 한번 들어갈까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지역별 항목별 동반성장 등 항목별, 그 다음에 지역별, 그 다음에 소관 부처별, 또 업종별, 기업 형태별, 가정 우대별. 가정 우대 뭐가 있나 볼까요? 이런 것들이 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따야 되는 거야. GMD 및 매칭 중소기업, SBC 패밀리 기업, 상공회에서 패밀리 기업이 있네. 등록해야겠다. 그죠? 가족 친화 기업, 예. 또 건설 신기술 인증 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기업, 교통 신기술 인증 제도, 국방 인증, 글로벌 강소, 기업 부설 연구소, 나들 가게, 내일 채용 공제, 내일 채용 공제? 이것도 가점이 되네요. 노동신간 단축기업, 이게 뭐 총량제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업 인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아놓으면 정보사업 따기 되게 쉬운 거죠. 더 있나? 잠깐만요. 야, 이렇게 많아.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따놓기만 하면 정부 지원 받는 게 가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 알려주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점 무대별로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터링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기업 마당이고, 기업 마당. 지금 말씀드린 기업 마당이고, 두 개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이고, 왜 이렇게 확 넘어가냐? 어디갔냐? 네, 기업 마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조금만 내려볼게요. 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BINet이라고 있어요. BINet. 이건 뭐냐면 보육 정보에 대한 거예요. 보육센터. 한번 쳐볼까요? BINet. 다시 지우고 BINet 쳐보면 왜 안 나오네? 왜 나오나? 예, 나오네요. BINet, bi.go.kr, 예, bi-net,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로 하시는데, 창업보육센터라고 치면 나올까요? 예, 맞네요. 창업보육센터 또는 BINet,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여기에요. 세 번째는 창업보육센터, bi-net,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는 뭐예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육센터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요. 보육센터 정보. 그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입주 기업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I 건립 지원 사업. 예, 이건 뭐예요?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건 뭐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BI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거 그래서 계속 늘려가야죠. 이런 그 창업 보육센터를 계속 늘려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확인하셔야 될 게 어떤 거죠? 예, 보육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 정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런 거는 주요 모집 공고 요런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죠? 예. 요런 게 다 보육센터에서 그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BI 이런 쪽에서 보자 어디 나와 있나 주로. 이건 또 보육센터에서 교육하는 것들 다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별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사업 및 뭐예요? 교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지? 잠시만요. 센터 검색 여기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센터의 수는 서울이 33개, 경기가 49개, 인천이 5개, 강원이 15개, 대전이 13개 해서 쭉 해서 총 260여 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에 위치하고 있네요. 우리 충남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다 같이 돼야죠. 일단 충남 들어가 보면 충남은 보육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홍성은 어디 있어요? 예, 우리 학교에 있고요. 홍성은 우리 학교에 있고, 그리고 공실은 없대요. 와, 잘 돌아가네. 예. 그리고 아산 뭐 이렇게 쭉 있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이 저기 청운대학교는 공실은 없는데 왜 없을까요? 싸니까. 엄청 싸요. 예. 제가 알기로는 큰 웬만한 사무실 하나인데 한 달에 12몇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엄청 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 창업 학도들도 한번 그런 사무실을 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여하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창업보육협회라고 있어요. 한국창업보육협회. 예, 그건 뭐냐면 창업 이 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업보육협회는 볼까요? 어디 여러분들? 자, 한국창업보육협회. 이건 이제 창업 보육 매니저들이 만든 아니면 보육기관들이 만든 하나의 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단체라고. 근데 여기에서도 창업 지원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예, 꽤 많아요. 주로 근데 그 보육센터 매니저들을 위한 교육들이 많겠죠. 예,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제가 지금 이걸 왜 열어 보여드리냐면 창업보육협회에 여러분들이 만약 창업보육 매니저가 되고 창업보육 그 자격증을 따게 되면 보육 전문 자격증을 따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도 이제 가입을 하시고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뭐를 해요? 어떤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육센터 소개라든가 일자리들을 계속 이제 이쪽에서 소개시켜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 소지자의 어떻게 보면 및 활동 및 재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담당하는 재교육 정보를 소개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 창업 지원 포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4개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 4개에 대한 어떤 그 포털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그리고 이제 민간 창업 지원 및 창업 교육 정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민간 기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에서도 이제 창업 보육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많이 활동하는 데가 이제 이쪽은 투자라든가 인큐베이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부 기관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보육 진짜 자리 빌려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매칭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죠. 투자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좀 적어놔야겠다. 유형별 보육 기관의 차이점,
특징. 자, 첫 번째, 정부 보육기관 또는 정부 공공보육기관. 공공보육기관은 어때요? 네. 정부 보육기관은 말 그대로 보육,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민간 자본과의 매칭,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지원, 사업, 참여, 유도를 많이 하거나 정부 사업들 이런 걸 많이 하고요. 이런 거를 민간 보육기관은 말 그대로 투자자예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또는 사내 기업. 이거 사내 기업이 뭐예요? 일단 사내에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분사할 만한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부를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독립을 시키는 거죠. 독립시킬 때 어떻게 해요? 예, 사내 기업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해줍니다. 투자. 그래서 민간 보육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라는 거예요. 직접 투자. 예, 직접 투자가 있고 정부 보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임대, 사무실 대여, 그 다음 교육, 그 다음에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에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민간 자본, 민간 보육기관에서 있는 자본이라든가 투자자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대기업 등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서 분사, 그렇죠. 분사를 많이 하는 게 제일 많죠. 그래서 18년에 신규로 도입을 했는데 사내배처 도입을 했는데 지금 75개 운영기업이 있고 265개 뭐 창업팀이 있다. 뭐 그 정도고요. 뭐 그런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지원 규모는 사내벤처팀 분사팀에서 200개 내외 1년에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줍니다. 최대 70%까지. 그쵸?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사내벤처는 몇 년도부터 시작됐다고요? 2017년부터 얼마 안 됐죠? 맞나? 2017년? 2018년 진짜 얼마 안 됐는데 2018년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은 뭐예요? 사내에서 인큐베이팅을 통해 투자를 받아 창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70%의 투자 자금을 지원해주고 어디서 기업에서 이거 자부담이네. 그리고 자부담이 30%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의 뭐 나라에서 해주는 거네, 이것도. 그죠? 자, 이런 사내벤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주로 사업화 후속 지원 이런 사내벤처가 나오면 이제 사업화 지원도 해주고요. 어디서? 정부에서 해주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이게 이제 그 기업 투자자들이죠. 기업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더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 주로 민간 창업 지원 기업은 뭐 현대, 또 SK, LG, 롯데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진짜 다 느리네요. SK텔레콤이 제일 빨랐네. 2016년도 있네. 예,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C랩. 예, 벤처 그러면 C랩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C랩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C랩 여기는 뭐래요? 삼성전자와 스타트업의 크리에이티브가 만나서 함께 시너지 그렇구나. 스피노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있으면 외부의 스타트업들 여기에 그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까지 다 지원을 하는 그런 데인가 봐요. C랩. 여기 한번 투자자, 아니, 창업자들은 한번 지원해 볼만 할 것 같아요. C랩.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창업
지원이라든가 창업교육 정보는 또다시 나오는 얘기인데요. 또다시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공공창업 및 창업교육 정보가 싹 다 들어가 있는 게, 싹 다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 특히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던 창업, 뭐예요? 창업 넷입니다. 창업넷. 창업넷에서 싹 다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넷 나오죠. 16개 부처 90개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 이건 어디에? 이건 아니야. 이거는 중기부가만 보이는 거는 창업넷. 이렇게 통합 공고하는 건 어디예요? 기업마당입니다. 기업마당. 아시겠죠? 다시. 각 부처의 모든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어디? 기업마당.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얘기하는 데는 어디? 예, 창업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창업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창업 지원 사업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업화가 35개, R&D가 굵직굵직한 거예요. 8개, 창업교육이 12개, 시설공간 관련된 지원 사업이 16개, 그리고 멘토링 컨설팅이 13개, 행사라든가 네트워킹이 6개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이렇게 나눠놨네요. 예비 단계하고 초기 단계하고 도약 단계로 나눠놓은 거 보니까 이거 다 창업 넷에서 나온 얘기예요. 창업 넷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창업 넷에 있는데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예를 들면 예비 단계에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은 뭘까요?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예.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시험 문제 유형. 예. 예비 단계 또는 창업 단계 또는 도약 단계별 지원 사업을 이해할 것 그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닌 것은 예비 단계 지원 사업이 아닌 것은 긴 것은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창업 정부 지원 사업은 기업을 몇 단계로 나누는지 이런 것도 예, 시험 문제가 날 수 있죠. 예비 창업 도약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건 제가 꼭 집어서 설명드릴게요. 적어도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유형인데 중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기부 사업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예비 창업 패키지, 또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도약 패키지 요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제가 많이 설명드린 거죠. 팁스. 팁스도 꼭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거 있어요? 예. 청년 창업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 이 정도입니다. 청년 사관학교 그 다음에 창업 성공 패키지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뭔지 이게 누구를 지원하고 어떤 사람을 지원하고 무엇을 지원하는지 이런 거.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건 혁신 분야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네,
다른 거는 뭐 여기에 한번 넣어볼까요? 또 있나? 요즘 뜨는 게 또 사회적 기업가 육성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예, 지원 사업. 요 정도를 이제 뒤에 이제 지원 사업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뭐 다 아시면 제일 좋고요. 다 아시면 제일 좋고 또 여러분들한테 맞는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겠지만 요 정도만큼은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 이런 지원 사업들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